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죠. 한 2주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한 20일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 뭐 금세만 시간이 가버려가지고 벌써 이제 한 10며칠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분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약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선거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이긴다라는 거. 위너 테이크스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냥 승자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그 구조기 때문에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우세 지역이 민주당이 훨씬 더 많다더라. 무슨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어떻게 뭐 된다더라라고 해가지고 우세 지역이 뭐 한두 곳밖에 안 되더라 이래가지고 그런 기사를 퍼날리면서 야 이것 봐봐라 망했다 한동훈이 와가지고 우리 망했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그 노예근성이라고 할까요?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 정신으로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 맨날 패배주의에 쩔어 있는 거. 이래가지고 안 되고 저래가지고 안 되고 뭐 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보면서 막 야 하늘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뭐 명분만 맨날 생각하고 의리 막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명나라만 의리 지키다가 청나라한테 우리가 막 굴복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머리 막 박고 있고 그런 어떤 패배주의의 모습에 우리가 쩔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뭐 총선 때처럼 막 15% 20% 이렇게 막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10% 내외 아닙니까? 다 10% 내전 한 7, 8%이 정도밖에 차이가 지금 안 나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전할 수 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때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죠. 당연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지. 지금부터만 벌써 막 여론조사 막 망했다 니나 좀 망하라고 니나. 뭐 맨날 망했다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이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더 해야죠.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가지고 설득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번에 그 총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정치인들의 진면목이라고 할까 그 추함의 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뭐 조국이야 뭐 원래부터 그런 인간인지 알 수 있었고 지금 막 신나가지고 무슨 뭐 지금 뭐 기세로 보면 지가 독재할 기세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검찰도 뭐 해체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무슨 뭐 특검을 지금 뭐 해가지고 뭐 구속시키겠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나라 꼴이 진짜 막 개판도 이런 개판이 다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진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이 저렇게나 설쳐될 수 있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런 인간이 설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악의 순환을 끊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끊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우리가 숨통을 끊었습니까? 이준석이 숨통 끊었잖아요. 왜 우리가 또 못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금 뭐 꼬라지 보십시오. 뭐 언론에 보더라도 됩니까? 열심히 막 천하람 나와가지고 지금 막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열심히 막 천하람 나와가지고 여기 방송 나가고 저기 방송 나가면서 계속 막 분위기 몰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몰이라긴 그건 뭐 아무것도 몰이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가 뭐 되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지 뭐 관심이나 있으셨습니까? 김종인 같은 경우는 눈치 빠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눈치가 이렇게나 없을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 구단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나? 뭐 개혁신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다 알았는데 그 진짜 그 똥물에 들어가 있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총괄위원장도 김종인이 안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내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진짜 그렇게 그냥 정치 원로로 남아 있었으면은 그나마 뭐 명예롭게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개혁신당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까? 이게 지금 다 썩은 재료라는 거 몰랐어요? 비빔밥 맨날 얘기하고 이준석이 막 비빔밥 얘기하고 뭐 중국집 얘기하고 뭐 갈비찜 얘기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될 만한 그릇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거를 모릅니까? 그렇게나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우리는 그냥 딱 한눈에 봐가지고 야 쟤는 그냥 갈비찜 아르바이트 하면 되겠네 견적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세요? 준석이 보십시오. 개혁신당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벨트 맨날 이런 얘기 나오고 앉아있는데 벨트는 무슨 왜 벨트 지부터 그냥 벨트나 똑바로 하고 있지. 벨트도 제대로 못 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막 커피가 어떻다라는 등 뭐 중국집이 어떻다라는 등 비빔밥이 허구한 날 먹는 얘기밖에 안 하죠. 먹는 얘기만. 얘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냐고요. 그냥 뭐 맛집 유튜버나 해도 제대로 뭐 못할 것 같은데 김종인도 그래서 지금 내뺐고요. 류호정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정말 무책임한 행동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맞겠죠, 그죠? 개혁신당이 뭐 류호정한테 뭔 놈의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이 한 명도 지금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나가리가 되게끔 생겼는데 류호정한테 뭔 놈의 도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류호정이가 이번에 폭로했던 게 뭡니까? 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밖에 없다. 말, 글, 외모에 대한 컨설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당의 수준인 겁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목소리를 내겠다, 남녀 젠더 갈등을 끝내겠다라고 얘기했던 인간들이 류호정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폭로하는 겁니까? 외모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모욕감을 느끼겠죠, 류호정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래도 정치했었고,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설인데 그 류호정 같은 경우는 비례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준석 개혁신당으로부터 외모 컨설팅 뭐 이딴 거나 받고 앉아있으면 정책에 대한 무슨 뭐 컨설팅을 받고 뭐 반도체 그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분당은 뭐 반도체랑 상관이 없습니까? 분당에 판교가 있는데요. 판교가 반도체 그 자체 아닙니까? 게임 산업체들이 수많은 게임 산업체들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핵심적인 그런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곳인데 그 분당에 대해서는 무슨 뭐 반도체 벤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언급도 제대로 안 해주고 정책적인 것도 도움을 안 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외모 컨설팅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준석이가 도대체 개혁신당에서는 누가 도대체 외모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까? 뭐 허은하가 해줬으려나? 우리 이준석은 외모 컨설팅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외모 컨설팅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류호정 같은 경우도 개혁신당에 들어갔으면 안 됐던 것이고요.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끝까지 뭘 해야 됐던 거예요. 완주를 해야죠. 어떻게 후보 등록까지 포기를 해버립니까? 진중권 교수님이 후원회장까지 맡아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를 해버립니까? 이러면 진중권 교수님한테도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참 진짜 그러니까 류호정도 정치를 할 만한 깜냥이 안 됐던 애인데 어거지로 진짜 어부지리로 그렇게 국회를 한번 해보고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류호정이 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에 공천 확정받았던 50명 중에서 류호정 포함해가지고 7명이나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후보 등록하는데도 돈이 들죠. 그렇죠? 한 1,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돈조차도 아까워가지고 후보 등록도 포기를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개혁신당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을 어떻게든 간에 또 뜨게끔 만들기 위해 가지고 천하람만 방송 나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준석 슈퍼스타다. 무슨 놈의 슈퍼스타인데요, 이준석이. 언제부터 슈퍼스타였습니까? 이준석이 동탄에서는 슈퍼스타다. 어디를 가도 슈퍼스타이긴 한데 순천에 왔을 때도 슈퍼스타였다. 이준석 대표가 서 있으면 운전자분들이 창문을 내리고 인사라도 하시려고 도로에 정체까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진짜 마팅이 가도 이렇게 마팅이 갈 수 있습니까? 뭐 썩은 음식 먹은 거 아니에요? 식중독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지금 천하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준석이가 등장을 했었을 때 이준석한테 뭘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체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저 꼬라지 한번 좀 보자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음료수 캔이나 이런 거 뭐 던지겠다라는 생각인지 뭔가 창문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정체가 생길 수는 있겠어요. 아니면 준석이가 워낙에 또 막 요즘 풍채가 좋아졌으니까 천하람이랑 같이 서 있으면 뭐 정체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슈퍼스타다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본인 스스로도 제가 보기엔 좀 뭐랄까 나쁘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만드셨습니까?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천하람도 진짜 뭐 안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같이 이제 뭐 상한 음식 먹고서 마틴 갔나 보지 뭐. 참 이것도 웃긴 일이네요. 누가 뭐 옆에서 딴 사람이 뭐 야 내가 이준석이 유세하는 거 봤더니만 막 교통 체증이 생기더라. 이준석이 등장하면 막 교통이 마비가 되더라. 이런 막 증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코빼기도 없어 코빼기도. 무슨 뭐 펜코가 그 이준석이 그 뭐 저기 개딸 같은 그런 커뮤니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못 찾거든요. 야 이준석이가 드디어 동탄에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뭐 내가 막 그 길을 지나가기 힘들었다 이런 지금 막 증언과 막 속보가 막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천하람이가 나가가지고 이준석 슈퍼스타예요. 동탄에서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하세요. 슈퍼스타 해 그냥 뭐 둘이 같이 해 그냥 뭐 이참에 그냥 이준석이 혼자 하지 말고 둘이 같이 하지 뭐. 참 진짜 그래서 드디어 많고 많았던 이준석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준석이가 정리가 되니까 이재명이랑 조국이가 스트레스를 주는데 조국과 이재명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사법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법부도 뭐 마티가 있어가지고 참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총선에서 민주당의 과반을 막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는 거 반드시 그래서 사법부 개혁하고 MBC 등등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